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설명도 했고, 지난 시간 수업 내용에 관련해서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영상을, 요 시기를 다뤘던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의 예고편이랑 영화 함축한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잔인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랑 시민군이랑 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과정이 조금 잔인하게 묘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잔인한 거랑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잔인한 부분 뛰어넘어서 보건 아니면 그냥 안 보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책이나 짧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 같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5.18 정리하고 6월 항쟁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5.18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19쪽 보시면 되겠죠. 자, 5.18 내용에서 이제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모두 차단했었다 그랬죠. 이 도로에다가 군인들을 다 배치해가지고 오가는 차량들을 다 막고 이제 들어오려는 차량들도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뭐 산을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차단을 해서 안에 있는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지 못했고요. 심지어 이 전화선까지 다 연결을 끊어놨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슨 전화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외부로 알리려고 해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달랐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러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총질을 하면서 시민들을 쫓아내려고 해산시키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됐고 시민들도 이제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같이 맞서 싸웠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 시기에 이제 군인들을 쫓아내고 시민들은 이제 전라남도 도청을 차지를 하면서 혹시나 외부에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어 시설들을 구비를 해놓는가 하면은 이제 군인들이 다 나갔고 이제 경찰들도 무서워서 숨어 있을 거니까 도둑들이나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군 스스로 이제 순찰도 나서면서 이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엄군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지키던 전라남도 도청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대신 실패라고는 하지만 이 씨앗이 남아서 이제 다음 시간 조금 이따 배울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후 5월 26일까지 광주 시민은 배고픈 사람들과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를 위해 아낌없이 헌혈을 하는 등 수준 높은 민중의식을 보여주었다. 네, 뭐 간단한 설명이죠. 자, 이 사진 보면 선생님이 좀 약간 뭉클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영화 같은 데서 원체 유명한 사진이어서 재현도 많이 된 장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엔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묻지 않았으니 즉시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지금의 모든 세계 시스템은 완전히 상하였다. 손을 들고 나오라. 소환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소환하라. 소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아빠를 잃은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선생님이 그 4.19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에다가 이제 단 답들을 몇 개를 봤었는데요.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나가려고 하면 정말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은 그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거냐 물으면은 이런 사진 볼 때마다 나는 못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일로 지금 지정을 해뒀고 그 기록들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잊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이제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나가서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건 관련해서는 관련된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인데요. 이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최근 재판까지 나와서도 광주의 일은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 해서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은 총을 쏘라고 명령한 적이 없고 군대가 알아서 저지른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 요 처음 청문회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 얘기로 되게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 조금 이런 거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이 시기를 지냈던 그 독재 군부 정권도 그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영상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밑으로부터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보 노력, 그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던 기록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기록유산 선정 당시 시민들이 남긴 기록이라는 데 큰 의의를 뒀다.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초등학생의 일기에서부터 급박한 순간 현장에 있던 기자의 눈을 통해 쓰여진 취재 수첩까지 이들은 모두 5.18의 가담자이자 관찰자 그리고 기록자이기도 했다. 네, 이게 이 당시 정부 발표로는 사망자가 10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그 근처에 있는 땅을 파봤더니 요 시기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무덤들, 그러니까 시체들이 쌓여 있는 곳들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 희생자는 정부가 집계했던 100몇 명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다. 당시 실종자들이 전부 다 이 시기에 아마 죽고 그냥 군인들이 시신을 산 같은 데 이렇게 내다 버리고 덮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혹시나 이제 5월 18일 이제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뉴스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높은 총리나 이런 분들이 여기 찾아가가지고 그 묵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도 그 뉴스 보면서 기억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정리하고 6월 항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생각금물에서 들어갈 역사적인 사건.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전두환은 계엄군을 보냈다. 군사정변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들어갔다. 1980년. 자, 80년에 전두환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자 민주화 시위를 광주에서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이 사건은 5.18이 되겠네요. 5.18. 네, 5.18 민주화운동.
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알려주세요. 자, 가장 적절한 것 어떤 건지 봐야겠네요. 선생님 이거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도 확인해 달라고 했었죠.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유신헌법 그러면 네, 전두환 이전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다른 나라와 갈등이 심해졌다.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거니까 다른 나라랑은 상관이 없네요. 이승만 정부에 의해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이건 뭐였죠? 네, 부정선거 3.15, 4.19 혁명이랑 관련된 얘기네요. 박정희 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 얘기고요. 6.25 전쟁 상관없죠.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얘기고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승만 정권 때 일이니까 상관이 없죠. 자,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국민을 탄압했다. 2번 있었죠. 박정희와 이제 전두환 두 대통령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나머지 4개가 아니니까 5번 되겠네요. 자, 기록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기사는 너무 좀 유명한 기사인데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팔리듯 끌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 기자들이 이 5.18을 직접 눈으로 다 봐서 이거 신문 기사로 다 써가지고 내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나 이제 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걸 허락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내보내면은 너네 신문사 문 닫는다. 그러니까 이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그 기사들을 다 지우고 내보내서 일면이 그 신문지 첫 페이지가 비어 있는 채로 나갔어요. 이제 그거를 본 기자들이 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봤는데 이걸 기자로서 신문에도 못 쓰냐? 나는 그냥 사표 쓰고 나가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냈던 내용들입니다. 되게 유명한 글이고요. 자, 요거는 결국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신문을 통제했다, 언론을 통제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뭐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5.18 관련 있고 이제 시민군을 만들어 군에게 대항했다도 관련 있지만은 요 내용이랑은 4번이 제일 관련이 있겠네요. 신문을 통제했다니까요. 자, 부정선거와 유신헌법은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 4.19에서 이승만 정부의 일이고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권의 일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다른 거네요. 자, 잠시 멈추시고 여기 있는 세 장면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독재 없는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들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이 전라남도 도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자, 느낀 점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잠깐 짧게 있었던 일 설명해 드리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에서 대학생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요. 우리는 겨우 부마항쟁 통해 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끝이 났는데 이제 거기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총 맞아 죽으면서 끝이 났는데 다시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에 반대해서 서울역에서도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는데 거기서는 이제 군인들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 대학생들이 싸우기보다 사람들이 죽을 걸 우려해가지고 그냥 후퇴를 해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일어나자마자 광주를 딱 막아버리고 엄청나게 군인들을 보내서 잔인하게 시위를 진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경상도 사람들, 그러니까 전라도가 우리나라 왼쪽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오른쪽 부분에는 경상도가 있죠. 경상도에다가는 전라도 사람들은 북한 편이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빨갱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시에는 전라도 사람들은 북한 편이고 빨갱이라서 정부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사이가 되게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박정희 정권 때 말기부터 요 시기까지 이제 계속 심화됐던 게 지역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른들이
뭐 전라도 사람들은 어때, 경상도 사람들은 어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이 지역 감정 없이 서로 같이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이제 수업 시간 절반이 지나서 들어왔네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메모해 가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민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이고요. 1987년에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4.19가 있었고요. 5.18이 있었죠. 이 사이에 이제 물론 부마항쟁이라는 것도 있긴 했었고요. 자, 이 세 개 연도가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 때니까 1960년이었고요. 부마항쟁은 이제 79년 정도 됐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교과서에서 안 배우니까 넘어가시고요. 5.18은 그 박정희 정권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었기 때문에 80년에 벌어져요. 자, 4.19, 5.18, 6월, 4, 5, 6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60, 80, 20단위로 건너뛰네요. 그 다음에 87년. 그래서 20단위로 건너뛰었더니 70년대가 없네? 그러니까 87년.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냥 4, 5, 6 요 순서로는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연도까지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4, 5, 6, 4.19, 5.18, 6월항쟁, 민주화의 4, 5, 6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그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됩니다. 간선제 공부했었죠. 이거 박정희 정권 때 그 나왔었던 거고요. 그 유신헌법 때 이용된 체제였었죠. 일정 그룹,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대표인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였었고, 이 전두환은 이제 자신만의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대통령을 뽑았고, 이 회의가 그 지금 장충체육관이라고 하는 서울 종로 그 동대문 아래쪽에 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간선제 투표를 선거인단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체육관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이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했어요. 아까 그 광주에서 신문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없앴다고 얘기했다시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뉴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계가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TV 뉴스에서 그 9시 뉴스 되면 시간을 띵띵띵띵 하고 9시 뉴스가 딱 시작이 되는데 땡 하고 나서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했다라는 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얼굴이 딱 나오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땡 하면 전두환이 나온다 그래서 땡전 뉴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오늘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알권리를 막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위르킨 한치페터 그 사람이 찍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민주주의를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주주의로 그 체제를 전환을 해라. 그리고 이 비디오는 암암리에 이제 대학생들이 몰래 돌려보면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북한군이 아니라 시민들이 죽은 거였다. 이제 이게 서서히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좀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박종철이라는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박종철이요. 요 학생이 그 시위하다가 끌려가요. 요 당시에 이제 잡혀가면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남산타워 알죠? 서울에 가면 있는 남산타워. 그 남산이 당시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 장소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남산 간다? 그러면 너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이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거기 잡혀가서 남산 대공분실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북한 편이다라고 해서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했었는데 죽어요. 이
요 내용을 다룬 영화가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되는데요. 그리고 1987이라는 영화도 요 시기를 다룬 영화고요. 어떻게 되냐? 고문 당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였대요. 그 사람을 그 나무에다가 팔을 매달고, 다리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팔을 매달아서 꼬챙이처럼 이렇게 매단 상태로 이제 몇 시간씩 있게 하기도 하고요. 뭐 밥을 안 주고 잠을 안 재우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이제 그 물에 거기 방에 가면 이제 욕조가 있는데 거기 물에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그 물을 부어 가지고 이제 수건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숨을 못 쉬게 한다거나, 심지어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태워서 부어서 이제 그렇게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하면 고춧가루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우 괴롭게 되는 그런 고문들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여자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옷을 빨가벗기고 남자들이 구경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이제 물고문을 하다가 죽은 거죠. 죽고 나서 이 사람이 고문받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니까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중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당연히 안 믿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대화하다가 얘가 왜 죽었는데 뭐 얘가 심장마비라도 걸린 거야? 그랬더니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얘가 오! 하고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그래서 탁 치니 억 죽는다라는 표현이 요 시기부터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들어도 말이 안 되죠. 책상 탁 친다고 놀랄 수는 있지만은 그러고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을 해봐야겠다. 왜 그렇게 죽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 못하게 막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용기 있는 사람이 그냥 이걸 한 거예요. 했더니 안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폐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숨을 쉬는데 들이킬 때 이제 물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이건 물고문이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되죠. 멀쩡한 시민을 죽이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80년대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있었고, 나는 용기 있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네 하는 그런 마음의 짐도 있었는데, 마침 대학생이 이렇게 딱 죽으니까 이런 사람 죽이는 살인 정권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고문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 시기에 이 박종철 군의 아버지가 이제 이 시신을 확인하러, 진짜 죽은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정부에서 있는 무서운 사람들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러고 이제 화장을 해서 강에다 이제 이 아들의 뼈가루를 뿌렸겠죠. 뿌리면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시신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말없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요. 슬프기도 했을 거고, 아마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얘기하면 너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물러나고 나니까 신문 기사에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매우 분노하게 돼요. 아들의 시신을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되게 슬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이 죽으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안 그래도 이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더더욱이나 시위를 뭐 열화와 같이 더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발표를 해요. 이 당시 이 헌법대로 하면은, 이 당시 헌법대로 하면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헌법을 바꿔야 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헌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호헌 조치라고 해요. 그대로의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제 호헌을 발표를 하면서 호헌이라고 해서 뭔가 좋은 얘기인가 하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너네들이 하는 얘기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얘기여서 시민들이 이제 더 열받아서 난리를 이제 더 피우게 되겠죠. 이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냐? 바로 이 이한열 군이에요. 아까 박종철 이분은 서울대인가 그랬고 이한열 이분은 연세대인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이제 홍대 옆에 이제 신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큰 길에서 연세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니까 이제 너 시위 못 나오게 사람들 들어가게 하려고 체루탄이라고 하는 걸 뿌려요. 이 체루탄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한 캔처럼 생겼는데 이게 탁 터지면은 안에서 이제 불타면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를 마시면은 눈물과 콧물과 막 입에 침과 온몸에 있는 물이 다 흘러나오는 사람을 매우 괴롭게 만드는 도구예요. 흔히 화생방 훈련 들어갔다 나오면 막 괴로웠다 이런 얘기들을 뭐 군대 간 사람들한테 듣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는 연기를 터뜨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로 쏴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도록 만드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얘네들이 그냥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쏴버린 거예요. 캔을 총처럼 해서 팡 쏘니까 어땠을까요? 네, 머리에 맞고 한 번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맞고 쓰러져서 죽는 장면이 종이 같은데 사진으로 붙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퍼지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지금 박종철도 죽고 이한열도 죽고 죽어가는데 우리들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생각했던 이 직장인들, 어른들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4.19 때도 그랬죠. 학생들이 하다가 학생들이 죽으니까 뭐 교수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막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무시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때 직장인들이 나왔다 그래서 넥타이 맨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꾸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이때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대통령 직선제, 아까 얘기했던 체육관 대통령 이 간선제를 없애고 직선제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당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요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87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1985년에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30 몇 살 정도 됐으니까 한 30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실제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운영된 게 3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있었던 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제 본인은 이기준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박종철이 고문치사 사건이 발표된 거는 종교의 영향이 컸어요. 여기 명동 성당이라고 하던 천주교 성당에서 있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학생들은 얘네들이 마음 놓고 때리고 막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종교인은 그렇게 못하겠지. 만약에 종교인을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주목을 할 테니까 그렇게는 못할 테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들을 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날짜가 재미있는데 5.18 운동이 실패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실패가 아니라 그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게 요거 발표한 자리가 5.18 기념 추도회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이뤄내자라고 이제 계속 기억했던 사람들의 힘으로 결국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이끌어 갔던 거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신촌의 연세대 대학교고요. 요 앞에서 이제 원래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학교에 있는 대표한테, 학교장이나 이제 대학교는 총장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숨을 수 있는 도피처였어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이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이 시위에서 아까 전에 펑 하늘로 쏘는 게 이제 체루탄인데 터지고 나서 연기가 퍼져야 되는데 요거를 직선으로 쏴버려서 여기 이분이 이제 이한열 군이신데 머리에 딱 맞으면 지금 흘러내리는 피가 보이죠. 요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체루탄 연기가 입으로 직접 들어가면 엄청 괴롭기 때문에 그 입이라거나 코라거나 이런 것들을 뭐 마스크처럼 가리고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요 뒤에 유월항쟁 마무리 정리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정리하고 그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 이제 뒷페이지에 그 5.18 관련된 영상 링크 2개랑 그 다음에 유월항쟁 관련된 이제 1987 그 영화 관련 영상 조금 줄 테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시되 혹시 나는 너무 잔인한 거는 조금 겁나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살짝만 보시다가 잔인한 장면 나오면 꺼도 괜찮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